먼저 5시에 끝나면 5시 40분 후부터요. MBN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 어떻게 되는지 그 큐시스 나온 거 하나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이 보면요. MBN의 한성원 앵커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110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후보자들의 자기소개가 30초씩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챗 GPT가 읽어주는 후보자별 악플, 후보자에 대한 그 악플이 챗 GPT가 찾아오고 좀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악플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요건 약간 흥미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별로 1분씩 답변을 하는 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도권 토론이 두 차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에 주도권 토론이 후보자별로 6분씩 답변 시간 포함해서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깜짝 질문, 사회적 공통 질문 3개에 대해서 4명의 후보들이 30초씩 답변하는 스피드 깜짝 질문 코너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 그래서 이 아마 그냥 사전에 국민이 묻는 그 질문들을 받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방송사 측에서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후보가 답하는 시간. 그다음에 후반부 주도권 토론. 그다음에 마무리 발언.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토론에서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 뭐 페이스북에서 아주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독서를 날렸습니다. 지금 이 마스 토론에서 홍 후보하고는 2번 했고 김문수 후보하고는 1번 했는데 안 후보하고는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이제 안 후보하고 첫 번째 하는 거고 안 후보는 사실 그 찬탄이나 개헌 문제라 어떤 점에서 한동훈 후보랑 지금 4명 나머지 3명 후보 중에 가장 접점 공통점이 많은 부분인데 저렇게 이제 한동훈과 차별화시켜서 이쪽 그 찬탄 파이에 그거를 갖고 오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죠.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죠. 오늘 4인 토론은 아마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 그 네. 나머지 세 후보의 그 굉장히 그 맹렬한 공격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4인으로 좁혀진 이후에 지금 계속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겠죠. 저는 뭐 한동훈 후보로서는 또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누가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누가 미래 지향적인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계속 옛날 일이잖아요. 형수의 넥타이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네. 후배 다 옛날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것도 무슨 뭐 의미 있는 옛날이 아니고 아주 그 대통령의 잘못된 행태와 선택에 대해서 특히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거를 정면으로 반대한 네. 그런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그런 공격이 날카로울 수가 없다. 저는 한동훈 후보의 그 흐름을 그 상승세를 꺾을 수가 없다.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꺾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비전보다 더 괜찮은 비전 이런 걸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네. 정책 토론 어제도 다 봤습니다만은 답변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마 안철수 후보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찻잔 속의 미풍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두 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만은 이런 때 사실은 안철수 후보도 한동훈 후보하고 정말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아마 득표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당신 당대표 때 뭐 했냐? 아니 당대표는 지금 저 계엄을 막아낸 장본인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은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경선이고 뭐고 해볼 것도 없다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식의 비판은 저는 제 살 깎아먹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한 한 오늘 내부는 좀 정책 토론과 비전 우리가 이재명이 딱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그 밑그림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안철수 후보가요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그 비상계엄 저지한 거가 그 당대표로 산 그 제일 큰 업적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애초에 여당 대표로서 당정 간 소통만 제대로 했어도 계엄이라는 발상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제발 양심부터 찾으라. 이렇게 맹공을 했는데 이 논리는요. 홍준표나 김문수가 한동훈 공격할 때 똑같죠. 쓰는 논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와 결을 같이 했고 그런 게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서 나경원을 제치고 상하게 올라갔는데 이제는 뭐 김문수 홍준표가 한 배를 타고 3대 1로 편먹고 이제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본인에게 과연 득이 될지. 근데 저는 이 3대 1 구도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한동훈 후보가 앞서 나가고 돋보인다라는 그런 얘기 아닐까? 우리 윤석만 본부장께서 오늘 토론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예. 네, 일단 안철수 후보가 지금 비판하는 지점들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첫 번째, 방금 이제 신지호 선배 말씀하셨지만은 계엄 해제 이 결의 당시에 그 안철수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그 18명 중에 없었습니다. 계엄 해제를 결의할 때 없었어요. 예. 18명 중에. 없었습니다. 아, 그 그러면- 표결을 할 때 안 왔어요. 예, 그럼 정작 본인은 그 계엄을 해제하는 그 중차대한 순간에 어디서 뭘 하신 겁니까? 그죠? 지금 그렇다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그날 해제에 참여하지 못했으면서 그거를 해제에 앞장선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거는 누가 봐도 요즘 말로 하면 억까라고 그러죠. 억까. 예.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항상 뭔가 2%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1차 탄핵 소추안 이제 자기는 그때부터 이제 찬성을 했고 그리고 왜 한동훈 후보는 왔다 갔다 했냐 뭐 그런 식의 비판도 하는데 자, 분명히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그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그거에 대한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랬죠. 그게 나중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2차 탄핵 소추안을 이제 그 설득해서 간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1차 탄핵 소추안에는 잘못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그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중러와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탄핵한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면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살펴봤다면 1차 탄핵 소추안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뭐 다시 탄핵안을 발의한다든가 그런 요구가 있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께서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뭐 북중로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 그 논리에 찬성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런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조경태 의원, 이거 육선 의원이죠. 네, 우리 저 선대위원장이죠. 예, 네. 조경태 의원이 어떤 비판을 했냐면 한동훈 후보를 자꾸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진으로서 뭘 했냐 그동안 어떤 그 협력을 했냐 그런 또 이제는 비판적인 지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 저는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또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막판에 단일화를 하고 네. 인수위원장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각 참여 제안도 있었습니다. 아, 그럼요. 예. 장관 제안을 저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본인이 예. 고사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고사한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면 아마 백지 신탁 이슈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예, 합니다. 예. 예. 그 부분을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고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제 중진으로서 어떤 당과 또 정부의 관계가 이렇게 좀 극단으로 치닫는 데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은 무슨 노력을 했는가 그런 좀 반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럼 여기서 이제 한마디 조금 좀 분석 겸 전망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아마 이제 신지호 선배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뉴스엔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4강 구도에 들어온 것은 우리에게 잘된 일이다. 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찬탄과 반탄으로 나뉜 지형에서 그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더 늘었다. 규모가 커졌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흐름을 쭉 보면 만약에 이제 결선을 간다고 했을 때 4명 중에 2명을 뽑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하고 나머지는 김문수, 홍준표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정말 아쉽지만 지금까지의 쭉 상황을 본다면 그 4명 중에 2명이 들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라 50%는 책임 당원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책임 당원들은
어떤 사고를 하냐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투표한 사람이 본선에 올라가서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웠을 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죠. 이재명과 민주당에 정말 우리 나라를 뺏기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감히 예측해 보건데 이번에 4강에서 저 4강에서 이제 결선까지 가는 이 투표를 이제 내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하는데 이게 50%는 당심이고 50%는 여론조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 50%, 아마 여론조사도 하면 그런 영향이 있을 거긴 하지만 50%의 당심에서는 분명히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네. 그 말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거는 이게 사표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당원들은 전략적으로 아마 한동훈 후보로 이제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저는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께서 오늘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토론에 사자 토론에 임했으면 좋을지 좀 뭐 어드바이스라고 할까요? 네. 지금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본인의 특장점은 역시 정책과 미래 비전이죠. 네. 그게 이제 구태 정치의 경험이 없는 한동훈 후보만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분들은 다 3선 4선 하시고 당 대표 장관 다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저는 장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 경험 많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자랑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경험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좋은 선택을 할 때 그런 경험도 빛이 나는 거죠. 네,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분들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너무나 자명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도 안 됐고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는 이제 최종 주자가 될 수 없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어제 뭐 홍준표 후보도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왜 당대표로서 비상계엄 일어나는 것도 몰랐냐, 왜 소통도 안 됐냐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행정부 넘버 2인 국무총리마저도 비상계엄이 일어난다는 거를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하기 몇 분 전에 아는 거예요. 아니 정진석 비서실장도 당일 그렇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때 예. 국무회의 소집하고 그때 그렇죠. 그때 알았어요. 이게 정말 정당한 비상계엄이고 이게 나라에 꼭 필요한 비상계엄이고 정말 비상시국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면은 당대표든지 비서실장이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얘기를 했겠죠.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소수만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비상계엄을 모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걸 알았으면은 더 빨리 막았겠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것은 이것은 어이상실이죠. 그래서 그렇죠. 아무튼 오늘 한동훈 후보는 침착하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야기를 잘 평소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한 말씀만 거들면 예.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다면 네. 그건 비상계엄 주도 세력입니다. 그렇죠. 예, 그 외에는 그렇죠. 알 수가 없었어요. 예. 그렇네. 예.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거는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게 알았던 참모가 없습니다. 예. 수석급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덕수의 안개 정치인데